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직업을 갖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셔서 큰 자산이랑 현금 흐름도 갖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투자를 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저는 38살 환경미화원 겸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차치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환경미화원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잘생기셨고 귀걸이도 하셨고 네. 옷도 굉장히 세련되게 입으셨고, 처음에 어떻게 이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는 20살 때부터 미화원을 준비를 했었고 원래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네. 미화원이라는 자체가 정년이 일단 보장되니까 고3 때 이제 아버지가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시면서 네. 고정 수입이 좀 중요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년도 보장이 되고 월급도 밀릴 일이 없겠구나 하고 20살 때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네네. 들어가질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도 많았고 네. 그랬던 삶이죠. 그러면 어쨌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환경미화원을. 네.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라면 환경미화원 말고도 네. 좀 다른 직업도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네. 고정적인 수입이 딱 나오는 게 제가 알기로는 미화원 말고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신에 야근이 없는 그런 직업을 택하다 보니 이제 미화원이 내 적성에 딱 맞겠다. 그러면 그 환경미화원 일을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7년 차요. 7년 차? 7년 해보니까 어떠세요? 직업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네. 대신에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네. 어떤 직업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화원에 관해서는 장점만 바라보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평생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쵸. 제가 일을 만족한다고 해서도 부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밥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지만 네. 평생 노동하기는 저는 싫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 불만족스럽다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이나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보고 계신 거네요. 예. 주변에 동료 미화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선생님만 잘 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가난이란 걸 직접적으로 맞닥뜨렸거든요. 현실은 너무 차갑더라고요. 저의 20대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의지가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어려운 게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거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걸 해야겠다라고 처음 입사할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환경미화원이라는 거는 디폴트 값이고 저는 주식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니 내 원금이 들어가니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언제 빼야 될지도 모르겠고 수익은 나는데 고점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 말고 다른 수입으로 해서 주식을 넣어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제 생활하는 데는 영향을 안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처음 투자했던 거는 30살 때 아파트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31부터 일을 했는데 30살에 어떻게 돈이 있었어요? 20살 때 일한 돈이랑 어머니 돈이랑 합쳐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게 됐죠. 그럼 그 집은 아직 보유하고 계세요? 네, 서울에 25평 아파트인데 평당 1,000만 원도 안 돼서 이건 기회다라고 해서. 근데 8년 전이면은 2013년 막 그때잖아요.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 다 미친놈 소리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도 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분양 받아서 들어갔던 아파트인데 IMF가 오면서 그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부모님한테 다시 이걸 선물로 저는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동안 월급은 모았지만 쉽게 모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돈이 됐을 때는 기회구나 하고 저는 그걸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31부터 이제 미화원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때부터 CD를 모은 건가요? 그럼? 어머니 용돈 100만 원 주고 주식으로 조금씩 해서 불려 나가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기간이 됐을 때 제 통장에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잔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사놨던 아파트 가격은 벌써 2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버리니 허무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꾸준히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서 결혼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5천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아파트 가격은 2배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르게 발맞춰서
있어서 경매 준비를 했었죠. 근데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빨리 또 아파트를 할 것 같은데 왜 경매로 빌라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조금 부담이었죠. 그리고 부동산 공부가 안 돼 있으니 단지 운으로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마인드가 비슷하네 저랑. 그래서 5천만 원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하셨어요? 반지하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죠. 반지하로? 예, 3,800만 원짜리였거든요. 빌라가? 예, 반지하 10평. 어디예요? 인천 계양구요. 인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인천 썩비리 거의 부동산 투자자의 입문이야. 예. 그죠? 이게 감정가였나요? 낙찰가요. 감정가는 얼마였어요? 감정가는 5,500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출을 받으셨어요? 예. 대출이 얼마 나왔어요 그때? 3,200 정도 나온 걸로. 600만 원 들어간 거네요. 예, 이때 개인 명의로 하셨어요? 그렇죠. 개인 명의로 받았는데 네. 명도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물건이었거든요. 나이가 이제 80 먹은 노인분이 사셨는데 네. 명도하기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찾아갔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치매는 진행 중이고, 그때 당시에는 제 입장에서는 실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경매를 더 받아서 이 수익을 충당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때 명도 안 하셨어요? 예,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세는 받아요? 예, 재계약을 한 거네요. 재계약은 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그 할아버지 대신해서 월세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뭐 낼 수도 없고 예. 받지도 않은 거고. 예. 착한 인대인이네. 제 마음 편하자고 한 거거든요. 강제 이건 집행을 할 수는 할 수 있지만 있죠. 예. 사회에 손길이 안 닿는 부분인데 저조차도 외면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쵸. 죽거나 맞아요. 아니면 예. 그렇게 될 거거든요. 예. 그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는데도 그냥 그 부분은 내가 안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도 수익률로 따지면 18% 정도 나와요. 이건 매각은 안 하세요? 재개발까지 기다릴 예정이거든요. 재개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실패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대신에 이걸로 인해서 저는 많이 배웠거든요. 명도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을 했었고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웠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실패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첫 주택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실패를 했으면 다시 또 도전을 해서 다른 걸로 메꿔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낙찰을 세 채를 연속으로 받았죠. 한 날. 한 날? 예. 저랑 똑같네요. 세 개는 뭐예요 또? 반지하 하나 더 받았었고 예. 지상층 2개를 받았었거든요. 이것도 다 인천인가요? 아니요, 시흥이요. 이것도 지금 다 갖고 계세요? 예. 계속 모아가시는 거구나. 그렇죠. 대략 얼마 정도 했어요? 6,100만 원짜리가 2개 정도였고요. 네네. 5,400짜리가 1개였고. 이건 또 다 개인 명의였어요? 예. 이때는 그러면은 대출 규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시흥을 많이 봤었던 거고, 이쪽이 저는 발전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GTX도 뚫린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때는 호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낙찰 받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호재가 발표가 되더라고요. 이 4개까지 했을 때 월세가 대충 순수익 120 정도? 나왔던 거.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셨던 건가요? 예. 지금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빌라를 11채? 예. 대신에 이제 전세 같은 경우도 있죠. 그 11채까지 하셔서 지금 월세는 한 400 순수익으로 한 400에서 440 정도. 순수익으로 다 개인 명의로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대출 받을 때 빌라가 금액대가 낮으면 80%가 나와도 반공제를 하면은 확 줄지 않아요? 그때 당시 처음 투자했을 때는 반공제를 안 했던 빌라가 2~3채가 돼요. 이후에는 이제 반공제하고 나서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내 원금이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전세로 돌렸거든요. 전세로 플러스 돌려버리고. 예. 이거 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6채 나머지는 개인으로. 그래서 종부세가 안 나오게끔 6억 이하로 저는 6억 했거든요. 이하로만. 예. 그럼 앞으로 투자는 저 같은 경우는 빌라를 계속 살 거고,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신축 빌라가 됐든 지식산업센터가 됐든 최대한 규제를 피해가는 쪽으로 피해가는 해서 쪽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야간 조에 있어서 2시부터 11시까지. 그럼 오전 시간에 활용하시는 거네요? 오전 시간도 활용하고 네. 저녁에도 활용을 해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분위기는 좀 보고 다니는 편이라 일 끝나고 가서 드라이브 겸 해서 드라이브 겸 밤 11시 이후에? 예. 그리고 더 좋은 게 빌라 같은 경우는 저녁에 차가 많자면 그 빌라는 임대수가 무조건 많거든요. 하긴 저녁엔 다 퇴근하고 집에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강서구. 그러면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가려면 거의 외곽으로 많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피곤하시겠네요. 그래서 임장을 하루에 날 잡아서 가죠. 연차를 쓰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빌라 나왔다고 이 임장 가진 않거든요. 네네. 그 전체를 다 보고 3개월에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한번 가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시는 투자는 지금도 가능한가요? 몇 달 전에도 마지막 낙찰을 받았었고요. 네네. 지금 계속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 소액 빌라나 신축 빌라 이런 걸로 하는 거면 아직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빌라는 서민들의 주거 공간이잖아요. 그쵸. 제가 무너지게 되면 서민들은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금해하실 게 임대 사업이 합법적으로 사실 뭐 직장인들 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리 합법적이어도 직장 내에서 이렇게 투자 막 열심히 하고 하면은 또 안 좋은 시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도 네. 불로소득이거든요. 회사원 같은 경우는 주식한다고 하면 욕은 안 하잖아요. 그건 당연하고 부동산 투자는 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하거든요. 하긴 이해가 안 주식은 되는. 근무 시간에도 막 담배 피러 가서 맨날 이거 하고 그렇죠. 있으면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부동산은 적폐라고 하다 보니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진 거지만 한때는 다주택자들이 사회를 부양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네. 정부에서 못했던 일을 임대사업자가 저는 대신 해준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정부에서 임대료보다 제 빌라 임대료가 싼 경우도 많고요. 정부에서 해주지 못하는 걸 임대사업자한테 했는데 그거 혜택만 바라보고 임대사업자를 욕한다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또한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 1년 지금 밀려있는 세입자도 있거든요. 아. 근데 정부에서는 1년 동안 기다려주질 않거든요. 착한 임대인이시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휴직하시면 그때 또 뵙고 투자 또 얘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